그 위험 수위에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불혹스러운 이야기들은 나왔었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뭐 영수회담을 급하게 제안한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추측이 나오냐면 오늘 이제 한국갤럽에서도 이 결과 발표를 하면서 언제랑 비교를 했느냐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랑 비교를 했습니다.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각각 1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농단 국면으로 급진전이 되게 되는데 그런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못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김희수 정부가 영남에 흐르렁거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뭔가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여러 목소리들이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낙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의 정책위원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총선에 출마했던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36명의 낙선자가 공개를 하고 그 발언의 주요 내용들이 다 여당과 정부의 쇄신을 요구하는 구조였어요. 오신환 전 서울 광진을후보 같은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나는 등 비민주성이 당과 용산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벌어졌다. 그게 이번에 평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영남 자민당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 정당화가 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호소하는 거고 김준호 전 서울노원 원룸 후보 같은 경우는 한번 인사들은 지금 입장이 필요하다. 이 새끼가. 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영남 후보에 대한 약 2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의원간의 모든 것을 내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한테 고개 숙여야 일종의 사과를 줬고 그러면서 정신적 구중 궁궐에서 벗어나서 민심의 대명 정치로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구중 궁궐에 갇혀있다 이런 평가가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남권에서 반박수소리가 나오는데 대구 달성 병에서 당선된 권영훈 당선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꼭 영남 탓이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화 넘어가는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 영수회담을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일이고 예. 환영하는 일이고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돼요. 누구야? 그럴 때 쓰는 뭔가 만시지탄에 감이 없지 않나. 늦었지만 다행이다. 예. 그런 거고요. 저희가 총선 끝나자마자 기본계 최고위원 때 영수회담을 오히려 우리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합니다. 예.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총선 승리를 했으면 야당이지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사실은 그래서 영수회담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현충원에 가졌을 때 이미 했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용산에서 민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는데 예. 사실은 현충원 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죠. 예. 자, 지금 아직은 뭐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정치력에서 모르시겠지만 회담의 주제나 네. 뭐 이런 거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회담의 존재는 너무나 다양할 것 같고 예. 그리고 기왕에 오랜만에 예.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 만큼 주제에 제한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뭐 1시간 30분 이렇게 만나지 말고 예. 그냥 끝날 때까지 한번 다 예. 얘기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좀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성과도 볼 수 있고 그동안 총선 끝나고 그 철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국정 운영 스타일은 그대로다. 뭐 이런 네. 비판이 많았었는데 네. 이 영세담이 그래도 이루어지고 한 거는 어떤 소장의 변화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변곡점이죠. 아 예. 분명히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냐 네. 그런 나름대로의 고집을 꺾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다르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안을 한 것으로 그래서 4, 5분 동안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환영한다. 잘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예. 했거든요. 시간을 내는 게 마음을 내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 용어는 좀 구시대적 용어로 예. 하지만 어쨌든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해서 영수회담 대통령의 영과 야당 당수의 수 예.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좀 고쳤으면 좋겠지만 뭘로 고쳐주죠? 뭐 그냥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편하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죠. 그럼 언제든지 수시로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과도 갑자기 만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국무위원장하고 그런 것처럼 필요하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저희 지역도 또 동교적이지 않습니까? 예. 찾아뵈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쪽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이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도 또 손잡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외국 정상도 아니고 같은 하늘 아래 서울 그냥 차로 출발은 한 20분이면 예. 갈 거리인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못 만났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반성부터 하셔야 되지 않나. 예. 앞으로 정리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직 예단하기는 섣부르고요. 예. 그리고 정사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오고 그리고 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영수회담에서 사진 한번 찍고 밥한 먹고 끝나면 더 실망이 클 것 같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발표가 4시에 갑자기 나가서요. 네. 저희 취재진하고 스태프들하고 같이 얘기하기는 갑자기 왜일까? 그러다가 중리 문제가 거론될 것 같다. 이런 추정들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요새 박영선 전 장관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수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받으라고 던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여론조사 지표에 최악의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과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20%. 예. 10%대로 떨어지면 실제로 힘을 대통령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발등에 불이 타서 하루를 타오르고 예. 있다.
우리 어쨌든 이불을 꺼야 되지 않느냐. 뭐 지지율이 높고 뭐 총선에서 뭐 여당이 이겼으면 박영선이든 김영선이든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총선 참패 이후에 그 피부 그 후폭풍을 피부로 지금 실험하고 있지 않는가. 예, 급해서 던진 네. 마지못해 던진 카드라.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은 위기관리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 위기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박영선이냐 아니냐는 그 중에 n분의 1이지 않나. 예. 그런데 만약에 던지면 민주당으로서 혹은 이재명 대표로서 받을 수 있는 카드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총선 때도 민주당 떠난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참혹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등포든 대전 유성이든. 예. 그래서 그 카드는 별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떠난 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채용이 되면 예. 뭐 그쪽으로 물 건너 간 거죠 사실은. 아 근데 여기서 양해하에 건너가면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이번 같은 참혹한 여당의 총선 패배 이게 기록적이고 역대급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각 총선패 예. 그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누구 하나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총리를 누구 세운다고 이 전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야당의 협력, 협치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다른 카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 네. 박영선 전 장관을 제의를 하면서 야당이 허락하면 우린 어떤 협치 차원에서 당신당의 이분을 모셔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래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면 그런 네.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예. 확인 못했는데 예. 다른 일 하다니. 예.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유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유쾌하지 않은 왜냐면 예. 굉장히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안 받는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당 대표가 처음 만나서 이걸 반대한다. 예. 이런 인상을 주고 그런 곤란한 문제를 주면 예. 뭐 유쾌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그것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 자체에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본인한테도 안 좋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시죠 지금. 만약 제안을 하면 박영선 장관은 제 속 생각은 있는데 예.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영수회담에는 아까 모든 주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특히나 민감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친환경 특검 이런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예. 쟁점을 얘기하면 그냥 쟁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합의 가능한 예. 예를 들면 지금 저 총선 때 돌아가면 진짜 식당에 사람 없어요. 예.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재난 지원금에 준하는 예. 25만 원 일괄치 그게 어디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걸 되면 식당에서 밥 먹고 예. 보사 있고 생필품 사고 돈이 돌게 만드는 예.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3차례인가 4차례인가 민생 토론하면서 뭐 언론 보도에 가면 뭐 1000조가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13조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런 지금 같은 어려운 민생이 13조 푸는 것은 별 무리한 액수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국내에서 피가 멈추고 피가 돌게 하는 것처럼 예. 돈이 돌게 하고 경기가 돌게 하는 거라면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또 야당 대표가 제안해 그런 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민감한 문제는 약간 뒤로 밀어두고 하나를 뽑고 합의 가능한 합의 가능한 그거를 인생과 관련된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게 높은 것 같은 경우입니다. 예. 그리고 예. 저희는 계속 주장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대통령 몇 년에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 치고 있다. 선택을 하는 저는 좀 지지합니다. 예. 인사 문제 계속 좀 여쭤볼게요. 네. 국회의장은 어떻게 누가 개인적으로 뭐 여쭤도 되나요? 누굴 지지하십니까?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네. 것은 전통적으로는 2분 정도가 경선 예.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예. 그래서 예. 다수당이라는 어떤 자신감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의회 인물들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진 않아요.
선수 파괴. 지난번 우상호 의원도 경선에 한번 참여하면서 많은 부분을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이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침에 이제 제가 공개 초기 때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그럼 10명이 나온다. 그럼 30표만 얻으면 예. 이게 지금 정다수거든요. 예. 제일 많이 득표가 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아, 룰이 정해져 있나요? 딱?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가 돼 있는데 과반. 그렇군요. 예. 근데 국회 의장 부의장 이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다. 너무 난립하면 그럼 신수관계에서 30명 정도만 끌어모으면 1등하면 그 30명 지지를 받고 민주당 후보가 되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찍게 되고, 예. 그럼 국회의장이 됐을 때 국회의장으로서의 정당성, 정체성, 좀 이게 명분 이런 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나 뭐 이런 거. 저희가 원내대표에 준하게 그런 좀 선출 방법을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걸 얘기하는 바보가 아니죠, 제가. 아니, 그게 왜 바보입니까? 자기한테 국회의장 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요, 예. 당원 당규상 예. 국회의원들은 이런 선거할 때 공개진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당원 당규? 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도 공개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물 밑에서 뭐 지지할 수 있고 있는데. 예. 아니, 뭐 제가 어떤 분을 국회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분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시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 끝나고 첫 번째 지도부 회의에서 저도 이렇게 얘기가 많죠. 대표님들 호응을 하시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시간 끌거든요. 초저녁에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기반을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국회의장 후보가 나와야 된다 생각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양국관리법, 방수법, 이거는 담론으로 개혁을 하자마자 이거는 재발이야. 예.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네, 중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된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예. 정 의원님 머릿속에 어떤 분을 염두에 두시는지 대강 짐작하는데 그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예상은 아닐 겁니다. 아닌가요? 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때는 예. 전략적 애매모호성. 예. 네. 빠질 것 같아요. 예. 자, 특별법들이요. 네. 방금 이제 속전속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최상병 1번이 치상병 특검이죠. 예. 특검은 6월 2일 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예. 9월 1일 날이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특검법이라든가 여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법안들이 이제 다 중요한 법안들인데,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 그리고 도주 대사까지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대통령 중요한- 포함입니까? 조사 대상이?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협의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인가요? 왜냐면 예. 어차피 국민의힘은 이 법을 반대하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 안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 나온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그 어떤 독소조항만 빼면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이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은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요. 예, 예를 들자면 예. 이거 털고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임기가 더 많이 남았어요. 예. 대통령 임기보다. 그러면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말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관련해서 요새 보수 언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뭐 동아일보부터 하려면 김건희 여사 약 5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흐름은 요새? 총선 전에도 보수 언론에서 이러면 망한다, 대통령 정신 차려라, 이런 이유에 약 3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잘 된다,
그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저 정도 위기가 굉장히 극대화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이대로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수원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같이 순장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해진다 뭐 이런 불안감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지지율 23%에 이제 약간의 숨통이 트이는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행동 변화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유턴하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민정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여쭤보는 근데 게 사실은 기대를 하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예. 이제 언어 모순이긴 한데 실제로 잘할 것 같으면 진작에 잘했겠죠. 예. 그래서 정상회담이라서 명수회담을 해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그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라기보다 정권을 위해서라기보다 일단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예. 그 대통령이 강력한 행정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러고 한데 거부권 행사하고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뭐 그럴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예.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 얼마든지 앞으로 기류가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가능하다. 봅니다. 네. 예. 그럼 한동안 특검법도 어떤 민주당의 당론 비슷한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두 가지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한동훈 예. 특검법은 이제 조국혁 신당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근데 그 특검법을 내겠죠. 그럼 저희가 검토하고 또 예. 연대해야 되겠죠. 아, 그것도 연대 대상이 될 네, 때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패스트트랙 태우는데 민주당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보낼 사람들 보내고 이제 제명 조치하고 그러면 각 당 원래도 이제 돌아가면 저희 시민단체 포함하면 171석이거든요.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불가피한 운명적 연대 아닐까? 운명적 연대 경쟁 관계도 있습니까 혹시? 당연한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다투지 않습니까? 선의 경쟁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무당이지만 또 타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선의 경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 잘하기 위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는 도와주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 거주기는 이것도 꼼수로 제2의 위성정당으로 예. 국민들이 다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래정당 쪽도 마찬가지로 의원 거주기인가요? 가면? 당연하죠.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의원 거주기 한 번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조국혁신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이 교섭단체는 합당이 아닙니다. 예. 정당이 다 달라도 교섭단체 그 정당으로 참여해서 교섭단체 20석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조국혁신당에서 노력해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 의원 개인의 개별적 판단으로 가서 교섭단체 그쪽을 도와주는 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민주당으로서. 그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있는데 예. 민주당 다 미래당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교섭단체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교섭단체가 안 되는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당적을 유지하면서 교섭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니까. 예전에 지금 가끔 모아도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않습니까? 8명 되나? 뭐 예. 개혁신당도 있고 뭐, 예. 뭐 김종민 새로운 미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어떤 선거 과정에서요. 네. 굉장히 그건 국민들이 어떤 영혼이라고 보십니까? 그것 또한 네.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라고 생각합니다.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네. 근데 민주당은 군함처럼 거대 배니까 방향을 틀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쇄빙선 차.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네. 그 유튜브로 하프타임 계속되는데 같이 모시겠습니다.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전주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저 제가 원면
마주 앉아 오붓한 시간을 하이브리드로 정숙한 모드까지 즐겨보세요.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출시 현대자동차. 선생님, 제 검진 결과는 괜찮나요? 퇴직연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럼 어쩌죠? AI 투자 제안부터 수익률 관리와 1대1 상담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관리하시죠.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 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양미경입니다. 약 500m